복습 잘하고 있지? 다음 거 봅시다. 우리가 grad grass라고 하면은 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유래됐었던 말이 로마 병사들이 걸어 나갔었던 거, 행진했었던 거에서 유래된 말이야. 왜냐면 얘네들이 하루에 걸었었던 양이 진짜 졸라 많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나갔었던 거죠. 거기서 유래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막 엄청나게 많이 걸어 나갔었던 거. 이거를 얘기하거든.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나아감. 이것을 상징을 한다. 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보니까 얘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gradu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점진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digress 얘는 앞으로 나아가기는 나아가지만 그런데 저번에 얘기해줬지. 얘는 밖으로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로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여러 군데로 뻗어나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밖으로 나가는 개념이라고만 봐주면 돼.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탈선하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egress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밖으로잖아. 이니까 출구야. 출구. trans라고 하면은 얘는 가로지른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 넘어간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trans라고 얘기를 했을 때 grass가 돼버리잖아. transgress. 그러면 이때 얘는 침범의 개념이 있다. 넘다, 위반하다. 위반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pad라고 하면은 우리가 man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이제 반대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얘는 발의 개념이다.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손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의미했다라고 했잖아. 발도 마찬가지야. 발도 자유를 의미해. 왜냐하면은 손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라서 그래서 자유를 의미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자유선언을 할 때 손을 내밀어서 자유를 의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패드가 발이 자유를 의미했었던 거는 왜 그랬냐면 로마에서의 자유인들의 특징은 노예들은 발에다가 쇠고랑 같은 것들을 찼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유인들은 그런 걸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게 자유로웠겠지. 근데 노예들은 그러니까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차고서 걸으니까 자유롭게 편하게 걸었겠어? 아니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의 차이가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자유의 의미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발의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자, 봐봐봐. pedestrian.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보행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impediment라고 하면, 자, 발을 나타내잖아, 얘가, pad가. 근데 im이라고 하면 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발로서 못 가게 막아놓은 거야. 방해야, 방해. expedite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밖으로지, 그치? 발을 밖으로 가게 만들어. 자, 우리 자전거 탔다고 생각해봐. 발을 밖으로 계속 가게 만든다라고 해봐. 앞으로 가겠지, 그치? 자, 어떻게 될까? 발이 밖으로 계속해서 빨리 간다? 그럼 빠르게 가게 하는 거야.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신속하게 하다. pedestal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에 발 보이시죠? 발을 올려놓는 곳이야. 그냥 발 받침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야, 아쿠아는 알잖아. 그치? 아쿠아면 봤지는 영화. 그쵸? 아쿠아. 거기서 그 아쿠아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냥 그 로마의 수도교에서 물을 끌어다 왔었던 거에서 유래를 했었던 말인데 근데 어원 자체는 그러해. 근데 물과 관련돼 가지고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 aquatic이라고 하면은 물과 관련돼. 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aqueduct라고 하면 수로라는 뜻이고 aquarium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수족관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aquifer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대수층이라 해서 물이 있는 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거는 생명과 관련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옛날에는 우리가 생명이 싹 트는 것을 보고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바이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대. 그래서 그걸 그냥 그때부터 그냥 바이오라고 얘기를 한 게 아직까지도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생명을 통칭을 해가지고서 부르는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공부하는 연구를 보고서 학문을 보고서 바이올로지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뻗어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퇴화되는 거잖아. 뒤로 퇴화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이오가 생화학적으로 뒤로 퇴화 가능한 것이다. 이게 무엇이 되는 거지? 자연 분해 가능한. 자연적으로 분해 가능한 거야. 생분해 가능한. Symbiosis,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가치지. Biases,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가치, biases. 얘는 공생을 나타내. 공생. 바이오잖아. 같이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biopsy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생물을 나타내. 그리고 opsy이기 때문에 검사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체 조직 검사야. 다음 우리가 이제 GR라고 얘기를 하는 요 말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대지의 땅, 어머니 이런 것들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시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잖아. 야, 니네 밥 먹으려고 하면은 일단 어디서 쌀이나 땅에서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시작은 여기서 난다라고 봐줘야 돼. 그래서 이때 이 지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봤었던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때 G라고 해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무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즉 그게 나중에 어원이 유래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geography라고 하면 이제 지리학이 된 거야. 지리학. 그 다음에 geology라고 하면 지질학이야 이거는. 이게 지질학적으로 어떠하느냐. 얘는 무슨 차이냐면 얘는 그림과 관련된 말이야. 그림과 관련된 말. 얘는 논리를 따지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구성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질학이 되는 것이고 geopolitics 얘는 얘는 그거잖아. politics라고 하면 정치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이 되는 것이고 geocentric이라고 하면은 얘는 geo 땅이지. centric 중심이지. 뭐가 되는 중심이 되는 거야?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로마인들한테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나빠 이 정도가 아니야. 너 나빴어. 요게 아니라 되게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그냥 사회 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되는 그런 독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의미가 세요. 그래서 malice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악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나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 자체의 의의가 나쁘다. 의도가 나쁘다. 그 다음에 malig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비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방하다. malady 얘는 병. 나쁜 병을 얘기를 해. 그래서 maladroit이라고 adroit이라고 하면 얘는 스킬 얘기를 하는 말이잖아. 근데 스킬이 없어. 그냥 얘는 스킬이 없음 정도야. 근데 옛날에는 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근데 오늘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maladroit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요 정도는 그냥 진짜 손재주 드럽게 없네. 요 정도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 베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미덕으로서 봤어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약해서 내가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강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그런 덕목의 일종으로서 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이렇게 저 말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benefactor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요소는 요소야. 그런데 좋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겠지. 근데 이게 저게 benefactor이라고 하면 요소를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야. 그래서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야. 후원자라고 보시면 되겠어. benevolence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거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의미. 어떤 의미?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해. 그래서 자비심,
막 파괴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benig이라고 하면 아까는 malign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어? 비방하다였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자한, 베네가 보이잖아. 베네, 벤까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얘는 인자한, 상냥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benefaction 얘랑 유사하네? 어떻게 해서 보면 될까? 얘는 그냥 기부 선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명사형이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사람들이 데모했다 이런 말 하잖아. 그치? 그게 데모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뭔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쵸? 사람들이 하는 거. 옛날에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대 그리스에서 데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막 왕족이라던가 귀족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을 통칭해가지고서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democracy,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전히 쓰이는 말들이야. demagogue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선동하는 정치가를 얘기를 해. demography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인구 통계학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떠하게 분포가 되었는가를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epidemic이라고 하면 여기 사람 보이지, 그치? epi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얼마나 이게 퍼져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유행병, 전염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pandemic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pan이라고 하면 얘는 범위 자체가 조금 더 넓어져. 그래서 얘는 세계적 유행병이 되는 겁니다. endemic이라고 하면 이때 얘가 갖는 의미는 지역의 토착이 돼버리는 거야. 이 안의라는 그런 개념이 되잖아. n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역 토착이 되는 거지. 고유의. 그 다음에 cat이 되면 얘는 원래 어디서 처음 유래했냐면 내가 전쟁에 나갔어. 근데 포로 이 새끼 잡았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카파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을 잡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제압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마저도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취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가졌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다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 이 3가지가 다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precept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는 교훈, 격언이라는 가지고 있어. 인지와 관련된 말이야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은 거야. 무엇을? 너의 생각을 사로잡은 말이다라는 뜻인 거지. percipient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무엇을 사로잡은 것일까? 얘가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야. 지각을 통찰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이고 anti라고 얘기를 하잖아. anti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앞에를 나타내. 앞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을 먼저 잡은 거야. 앞을 먼저 지각을 했다는 뜻이 가죠. 앞을 먼저 지각을 했다. 그래서 앞을 먼저 지각을 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 예상한다는 뜻이야. intercept라고 하는 거. 이거는 capture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 capture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얘는 inter, 중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지 저번에. capture, 중간에 capture 했어? 그러니까 얘는 가로채다 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sad랑 sass가 붙는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 양보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직진하고서 노빠꾸다 다 조져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후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후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약간의 병법을 사용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 내가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당장 일보 후퇴를 해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전략적 선택으로서 sad랑 sass는요 멈추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당장은
한번 양보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proceed라고 하면은 pro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앞으로라는 거잖아. proceed는 결국에는 그래서 나아간다는 뜻이야. 양보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처음에 유래됐지만 그러나 pro잖아. 앞으로 나아가다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reced라고 얘기하지? 그럼 얘는 다시지, 그치? 다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물러나다, 양보하다라는 뜻으로서 쓰인다 했잖아? 물러나다 맞아. concede, 가치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가치. 그러면 같이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거는 인정해 주는 게 맞아. 양보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predecessor, 앞에라는 뜻이죠. 앞에. predecesso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전임자라는 뜻이야. 나랑 같이 앞에 있었던 사람. 같이 앞에 있었던 사람. 나의 앞에서 먼저 갔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벌써 야, 네 번째 것도 끝났어. 와, 40개 봤다. 40개. 수고 많았다. 이제 마지막 거 보고서 우리는 다음에 5월 6일 날 시험 보도록 합시다. 아직 하나 남았다. 내일 거 빼먹지 말아라.